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한 엄마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정희입니다. 네, 제가요, 지난 시간에요. 3월에 이제는 어머님들,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 공부시킬 거야. 이젠 학습 습관 내가 딱 잡히게 해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요. 좋은 환경, 그 다음에 바른 생활 습관, 꾸준한 학습 습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제가 첫 번째 환경 중에 거실 공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아침밥 먹기. 그죠? 아침밥 먹으면 좋죠. 근데요. 어때요? 야, 열심히 차려놨는데 안 먹고 막 그냥 가죠. 그리고 한 숟갈 막 겨우 떠먹고 가면요. 남은 밥 보면요. 먹으면서 화나잖아요. 근데 아침밥 먹는 거 꼭 해주셔야 된다. 이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매일 5분씩 100일을 하면은 아침밥 먹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침밥 꼭 먹어야 되는 이유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1, 2, 3, 4교시 너무 중요하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 뭐 하고 있냐면요.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어요. 예. 힘이 없어서 아이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게 하루 종일 활발히 움직이는 게 누굴까요?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건 뇌예요. 근데 이 수천억 개의 뇌세포의 에너지원이 바로 누구냐? 포도당이에요. 근데 포도당은요. 밥을 먹고 4시간 후면요. 예, 없어져요. 그런데요. 만약에 아침밥을 안 먹고요. 점심밥을 먹는다 그러면 최소 15시간 후에 얘는 밥을 먹게 되는 거고 15시간 동안 얘는 포도당을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뇌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한다. 근데요, 아침밥 먹으면 좋죠. 근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거하게 차리기도 힘들고요. 그래서요, 제가 별타쌤이요, 아침밥 뭐 해야 될지까지 제가 연구를 한번 해왔어요. 아침밥 뭐 먹어야 될까? 한번 볼게요. 네, 아침에 가장 먹으면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요, 계란, 그리고 꿀, 감자, 양배추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4가지를 좀 섞어서 해주시면 더 좋겠고, 그리고 이런 장조림 같은 경우요,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잘 안 상하잖아요. 그리고 냉동에 소분해도 되고요. 장조림이 그냥 기름에 밥 비벼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란찜을 미리 해가지고 비벼서 먹어도 되고, 또 계란 후라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누룽지 같은 경우도요, 요새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누룽지에다가 그냥 살짝 간단하게 먹여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먹밥 같은 것도 어떨까요? 좀 재료를 소분해서 냉동에 넣어놓고 이 재료만 녹여서 밥이랑 비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먹밥 되거든요. 그리고 뭐 계란이랑 국만 넣어가지고 김만 넣어가지고 국 끓여도 계란 김국 되죠. 그리고 우리 가장 만만한 반찬 김에 싸서 먹이더라도 꼭 아침밥은 좀 먹여주셔야 된다. 그리고 막 국 같은 거 끓여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좀 냉동에 소분해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밥에 말아 먹게 꼭 좋은 영양소를 다 챙기실 필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밥을 먹어주셔야 아이가 우리의 주된 에너지원, 포도당을 공급받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요, 아이가 아침에 피해야 할 음식, 아이가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처음은요, 뭐냐면요, 주스예요. 주스는 산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산에, 위벽에 굉장히 큰 무리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공복에 먹어주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다음에 우유? 어머! 오늘 아침에도 아이 늦어가지고 우유 한 잔이라도 먹고 가 했는데, 그죠? 근데 우유가요, 우유의 주 성분이 뭘까요? 칼슘과 단백질이죠. 칼슘과 단백질이요. 공복에 들어가게 되면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킨대요. 그래서 위벽을 망가뜨린대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도 아침에 공복에 먹어주면 안 되는 음식이다. 그 다음 뭘까요? 시리얼이죠.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이거 딱 말면 아이도 잘 먹고, 그죠? 근데요, 이 시리얼 100g 요만큼이에요. 얼마큼이냐면 300에서 400칼로리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헛배 부르게 되고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시리얼도 굉장히 안 좋다. 그 다음에 뭘까요? 바나나.
든든하게 오늘 아침에도 먹였는데, 그죠? 바나나 같은 경우도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이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해요. 공복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식사 후에 먹어주면 좋은 음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고, 토마토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거? 탄수화물이 막 잔뜩 들어있는 빵 같은 경우도 아침에 피해야 할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먹여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봐드린 그런 아침 식사를 한 5가지만 정해놓고요. 그거를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밥으로 좀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요. 아침밥 먹었어요. 그 다음엔요. 우리 어머님들이 새학년 돼서 가장 우리가 뭐 했으면, 우리 아이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요. 독서 습관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독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될지는요, 후에 채널에 공개하겠지만요. 제가 오늘은요, 딱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모님이 책을 읽지 않는 집은요, 아이도 책을 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집은요, 아이도 절대 책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고기 좋아하는 집은요, 어때요? 아이들도 고기 되게 잘 먹거든요. 부모님이 과일 좋아하는 집은요, 과일 되게 잘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그대로 닮게 되어 있죠. 이건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 독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요, 습관이라는 게요, 10살에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엄마, 아빠들 우리 습관을 잡기 어려워요. 지금 독서 습관 잡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식적으로라도 독서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잡지책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냥 잡지책 보셔도 돼요. 네. 그리고 잡지책 보셔도 되고요. 가식 독서. 아이가 읽는 책을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아요. 그럼 우리 엄마 수준 떨어진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오히려 아이랑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만화책도 보고 이러면요, 둘이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많아져요. 흔한 남에 야 봤더니 진짜 재밌더라, 이런 부분이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식 독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 책 읽을 때 아이랑 좋아하는 종류 비슷한 책을 좀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면요, 아이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책에 대해서, 그것도 토론이거든요, 점점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가식 독서하기, 이거를 좀 환경적으로 좀 만들어줘라. 아니면 진짜 책을 보시면 가장 좋고요. 네, 그렇지만 안 되면 가식적으로라도 내가 독서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요, TV 뉴스 보고 대화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TV 뉴스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보게 되면 시사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터득해지는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배경 지식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대화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애가 꼭 몰랐으면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학교에서 다 들어와요. 학원에서 듣고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TV 뉴스를 보고 대화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TV 뉴스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제가 거실에 둬야 될 거 2가지 일단 말씀드렸어요. 뭐요? 네, 국어사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도라 그랬죠? 그럼 TV 뉴스를 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큰일 났네. 엄마, 그러면 거기서 치사율이 몇 프로다 그랬어. 엄마, 치사율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거실에서, 네, 사전권에서 치사율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우한 폐렴? 그럼 우한이 어디야? 중국 지도 찾아보는 거죠. 우한이 여기구나. 그런 곳에서 이런 폐렴이 발생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 능력, 배경 지식이 쌓이는 지적인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TV 뉴스를 보고 좀 많이 대화를 해 주셔라. 그 다음에요, 식사할 때는 좀 TV를 꼭 좀 꺼주시고 같이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에 가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듣기예요. 듣기를 잘해야 공부를 잘하거든요. 경청을 잘해야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듣기 능력이 좋은 아이는 이해력도 좋고 집중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 능력을 높여주셔야 돼요. 듣기 학원 보내실 거예요?
듣기 학습지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식사할 때 TV 끄고 아이랑 경청할 수 있게 대화를 많이 해주시는다는 거죠. 아이 말도 듣고 엄마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게. 그래서 듣기 능력을 좀 키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공부 잘하는 아이는 듣기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거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좋은 환경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될 거, 저는요, 등산 추천드려요. 등산? 그죠? 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왜? 얼마나 힘든데요. 그죠? 우리도 힘들면요, 아이도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요, 참을성, 인내심,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뭐가 생길까요? 성취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 성취감은 웬만해서는 생기기 되게 어려운 효능감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 자신감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서요, 또 우리 등산하면서 스마트폰 보는 친구들이 있나요? 어머님도 안 되죠. 네, 넘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럴 때 스마트폰도 놓고 오로지 아이랑 올라가면서 몇 시간을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이랑도 어쩔 수 없이 대화할 수 있겠죠. 아이도 고민도 얘기하게 되고 이 얘기 저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요, 아이들이랑 등산할 수 있게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되어 있거든요. 뭐 스탬프토도 있고 이러니까요, 좀 아이랑 함께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제가 환경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건요, 좋은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은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바로 부모님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그죠? 네, 오늘 환경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그럼 별표 타파!